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신종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바이낸스 US, 바이낸스 미국에서 2023년 6월 13일부터 법정화폐 인출 채널을 일시 중단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고객에게 고지를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아래 보시면은 모든 고객 자산에 대해 1대1 준비금을 유지하고 있어서 뭐 인출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을 것 같다라고 밝힌 입장이고, 바이낸스 US는 SEC 무익한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 고객 및 업계를 강력하게 방어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전에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바이낸스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SEC의 소송에 비추어 지난 3일 동안 14억 달러의 유출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에서 돈이 빠져나간 게 14억 달러 정도다라는 건데, 이거는 바이낸스의 비교적 정상적인 자금 흐름이고, 이게 뭐 평소에도 이 정도 돈이 유출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SEC의 소송 제기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뉴스로 인한 최근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실현 손익은 상대적으로 낮고 시장은 당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FTX 때는 이런 식이었고 루나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실현 손익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뭐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 참여자가 이때랑은 좀 많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SEC는 이제 웹사이트에서 빌 힌만의 잔기를 제거했다라고 하는데, 빌 힌만이 뭐냐면은 옛날에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뭐 판결이라고 하긴 그렇고 SEC의 전 의장인데, 전 의장으로서 이제 땅땅땅 SEC 입장을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그 힌만이 했던 얘기를 이제 자기네들이 리플 소송도 있고 바이낸스 소송도 있고 해서 그런지 좀 불리하다고 생각했는지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대차 대출표를 35억 달러 늘렸다. 이거 사실 은근히 중요하면서도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냐면은 이게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돈을 계속 흡수했다는 거예요. 이게 내려간다는 거는 시장에 있는 돈을 많이 흡수했는데 요때 돈을 한번 풀었죠. 이거는 미국의 그 SVB 은행 파산을 막기 위해서, 은행은 파산했지만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페드에서 돈을 준 거고, 갑자기 이번에 돈이 늘어났다는 거는 이제 시장에 돈을 좀 풀었다는 얘긴데, 왜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추세 자체가 지속적인 하락 추세였는데 갑자기 살짝 대사대표가 늘었다는 거는 조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클리블랜드에서 발표한 이제 물가인데요. 이번 달에 발표될 이번 13일, 6월 13일 날에 발표될 물가가 5월의 물가인데, 5월의 물가를 4.13으로 예상하고 있고, 6월에 발표될 5월의 물가는 이제 3점대로 발표를 할 것 같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어느 정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13일 날 CPI가 이렇게나 낮게 나오면은 이전보다 거의 0.8 정도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또 역대급으로 많이 떨어지는 거라서 시장에 좀 좋은 쪽으로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위에는 달러고 아래는 비트코인인데, 달러가 올라가면서 비트가 떨어졌고, 이거는 진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달러가 이제 떨어졌다가 올랐던 상황인데 비트는 올랐다가 떨어진 상황이고, 현재 달러는 추세가 하락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할 거고, 따라서 그렇다면 비트는 추가 상승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모양은 이제 비트코인의 헤드앤숄더의 역 헤드앤숄더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을 하죠. 이제 헤드앤숄더는 사람은 머리가 이제 서 있으니까 거꾸로 돼야 되는데 머리가 아래로 가 있죠. 그래서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걸로 역 헤드앤숄더다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중요한 건 위에 있는 이러한 패턴 자체가 존재하는데, 이 패턴상 현재 25,000부터 거의 23,000 정도까지의 이 박스권의 매물대가 있는데, 요 구간 지지를 받고 뭐 상단 지지를 최근에 받았든 아니면 앞으로 좀 조정 와서 받든 이후에 반등을 쭉쭉쭉 이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차트인데, 이게 저는 메이크 센스 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가져왔어요. 꼭 요케덴 숄더 패턴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매물대랑 차트를 봤을 때 지지가 되어야 될 구간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함께 보실 텐데, 그 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비트가 떨어질 때 어떻게 됐는지 같이 봐볼게요. 보면은 도미넌스가 비트코인이 9K 9,000달러일 때 18년 줄라이니까 7월 23일 날 이제 도미가 이때부터 올랐죠. 근데 비트가 떨어지는 구간이었어요. 이때는 떨어지면서 비트 도미넌스가 올랐고, 그 다음에 비트가 바닥을 찍었던 구간이
2018년 12월이니까 이 구간부터는 거의 비트가 횡보를 3개월 했거든요. 그 3, 4개월 하는 동안 도미넌스가 떨어졌다가 나중에 비트가 쭉 올랐을 때 19년 9월 때까지 비트가 올랐는데 보시면 이거죠. 여기 이제 바닥을 찍고 횡보하고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비트가 오르고 그 다음에 9월 달까지 약간 횡보를 이렇게 했었는데 이 구간에 도미넌스가 이렇게 올랐다라는 거고 이 말이 뭘 의미하냐? 비트가 오를 때 도미넌스가 올라서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다른 코인보다 웬만하면 높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랑 비교를 해서 현재를 보게 되면 현재도 그래서 도미넌스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도미넌스가 오른다는 거는 사실 이 하락장에서 도미넌스가 이만큼 오르려면 이게 비트가 여섯 토막 나면서 이만큼 오른 거거든요. 반대로 지금부터 여섯 토막 나기에는 좀 상식적으로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비트가 오르면서 도미넌스를 빨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주간 TF에서 교과서 영 머리와 어깨를 번쩍이고 있다. 이게 역회된 숄더 아까 본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역회된 숄더 패턴을 만들고 있고 따라서 반등 이어나가면은 이 사람 말로는 요때처럼 60% 상승할 것 같다. 그래서 25,000부터 60% 가면은 4만 정도까지는 랠리를 예상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되게 중요한 거죠. 빅엑스라는 거래소인데 어 이게 저희가 홍보 맞아요. 홍보인데 그러니까 들어봐요. 이게 원래는 레퍼럴 코드를 쓰면은 보통은 할인을 해줘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40% 할인해드리고 뭐 저희가 10% 커미션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40% 할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희 영상에서는 거짓말 한 적이 없지만 뭐 다른 유튜버 분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 저는 40% 할인하고 들어서 옛날에 레퍼럴 써서 들어갔는데 제가 계산을 거래를 다 해서 보니까 저는 할인을 20%밖에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빙엑스는 좀 다른 게 거래 수수료를 쓰면은 쓴 거에서 45%를 여러분한테 다시 돌려줘요. 직접 본 계정한테. 그러니까 100만 원치로 1000달러로 뭐 100배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 거의 1억 가지고 거래한 거잖아요. 그럼 1억 거래를 따다다다 하면 거래 수수료가 나가죠. 거래 수수료 쓴 거에 45%를 다시 여러분들한테 돌려줍니다. 거래소에서 저희가 돌려준 게 아니라.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단에 링크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니까 이제 차트 보실게요. 비트코인 4시간 차트입니다. 4시간 차트에서 보게 되면은 뭐 크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하단 지지선이라고 하면은 25,400대 부근과 여기에서 두 가지가 겹치네요. 보라색 선이랑 이 하늘색, 초록색 선이 겹치는데 어제 지지가 겹치는 구간이 지지가 잘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떨어지면 저기서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위에 저항은 단기적으로 26,700, 800대 있고 여길 넘으면 이제 28,000까지는 볼 수 있고 28,000 넘으면 3만 위에 31,000 이상 고점까지 다이렉트로 금방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주에는 오늘을 포함해서 금, 토, 일에는 큰 변동성 없이 이 자리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 이유는 다음 주에 13일 화요일 날에 CPI 발표가 있고 그 다음 날 새벽에 또 FOMC에서 금리 얘기가 있는데 아마 CPI가 발표되면은 또 금리에 대해서 동결할지 오를지에 대한 확률이 바뀔 텐데 현재로서는 동결 확률이 거의 75% 정도이기 때문에 그때 이슈를 따라서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금리 오를 거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OMC 날이 되면은 금리가 0.25 오르면은 장이 좋을 때가 있었고 또 0.25 올리면 안 좋을 때가 있었잖아요. 하나의 재료라고 보면 되고 이번에는 금리가 동결할 거라고 모두 알고 있는데 실제로 동결되면은 또 장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럴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28,000 넘고 아까 본 역회된 숄더 차트처럼 여기서 올라가면은 31,000에서 사실 제가 보고 있는 건 33,000에서 4,000 부근까지인데 그때까지는 일단 홀딩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로는 25,000대가 뚫리지 않으면 가장 좋다 이번 주까지는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봉을 보게 되면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SVB 은행 파산 때의 주봉이 이거고 현재가 이건데 여기서 조금만 비트가 올라서 월요일날 오전에 마감만 해줘도 이때와 같이 또 다음 주 이슈가 마침 있잖아요. CPI랑 금리 이런 식으로 27% 양봉이 장대로 꽂힐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고 주말 잘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변동은 크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까지만 조금 관찰하시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